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세배 기자입니다.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이틀 만인 오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최소한의 참모들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실상의 단독 만남이었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주로 박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특히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뒤 외부 일정을 자제하며 박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40일 넘게 외부와 접촉을 자제해온 박 위원장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잇따르자 만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의 전격 회동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밀실 만남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밀실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의대 교수들은 이번 만남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할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만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만남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았던 만큼 내부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등에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이 젊은 의사 다수 여론이라며 대전협 비대위가 독단적인 밀실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만남의 저의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대전협 비대위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만남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증원 철회 요구 등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구한 수용이 안 될 경우 다시 누우면 끝이고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만남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잘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멈추고 전공의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복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과 주의사항, 김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인증하자 투표용지 2장이 인쇄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기계 작동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북에는 243곳, 전국적으로는 3,565곳에 설치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여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용지를 각 한 장씩 받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됩니다.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사진도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내부 촬영은 물론 투표용지를 찍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 설치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제22대 총선 하루 전인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전북 개표소 15곳에 소방 공무원과 소방차를 현장에 배치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합니다. 또 모든 직원과 의용 소방대원, 소방 장비 등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전북소방은 지난달 말까지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마쳤고 화재가 잦은 청명과 한식에 대비해 경계 근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를 이길 기세를 보여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수도권 격전지들을 돌며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를 이길 것이란 기세를 보여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편이 많이 찍어야 이긴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거의 진리입니다. 또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의 김준혁 후보와 편법 대처 논란의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며 경기도 판세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대표가 돼서는 더 할 겁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억울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이를 유예해주는 소상공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254개 전국 지역구 가운데 서울 15곳, 경기 인천 11곳 등 55곳에서 3에서 4%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경합지가 많은 부산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확실히 우세한 지역도 있지만 접전 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부산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면서 수십 개의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이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부산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킨 것은 낙동강 전선 이하 부산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연이은 부산 일정에서 지금은 정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아니라 심판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예고한 대로 읍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엎드려 절한다고 평가와 심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여겨지는 울산, 대구를 찾아 표심을 호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분석하는 현 판세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선거 목전에서 양당이 결집하면서 경합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본부장은 민주당이 110석은 확실히 우세하고 경합지역이 확대돼 50곳이 더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조국 심판을 내세우는 데 대해선 총선을 하는데 아무 집행력 없는 야당을 심판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한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촛불로 권력을 끌어내는데 앞장섰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일대에서, 개혁신당은 강원에서, 새로운 미래는 광주에서 각각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전북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 간 3파전이 형성된 정읍고창 선거구입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갯벌과 고인돌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간직한 정읍고창. 당내 경선을 거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방경제 회생과 사회적 약자 복지 재원 확보, 정읍 동진강 회복과 고창 서해안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과실들이 우리 수도권이나 또는 부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시골이나 또는 농어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중고교 체육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권보호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의 호남 유일 항공대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차상위 계층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읍이나 고창, 부안, 순창 이런 소도시에는 소아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 유치를 해서. 현직 담임 목사인 자유통일당 정우영 후보는 종북 친북 세력을 막기 위해 반주사파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을대교 4차선 확장 추진과 이승만 정읍 발언 기념관 건립, 365 지역 문화예술단 창립 등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노을대교, 그게 이제 2차선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차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차선 확장 추진을 하겠다.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유권자 표심이 누구에게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전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 전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중심지 조성과 자산 운용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바이오 2차전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새만금 사업 조속 추진, 김제 정읍 고속도로 확장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모두 6명으로 적어도 4명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울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혈서를 썼습니다. 정 후보는 전북도청 앞에서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전북을 고립시키고 청년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오직 전북을 위해 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혈서에 담았습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 구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10명 중 9명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울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향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는 이 후보가 2022년 서울고검장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한 것에 항의해 사직서까지 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항명한 후보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원전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걷어 소재지 시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근이더라도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전북 고창군은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부안군도 20km 거리에 있습니다. 모두 원전 반경 30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원전 소재지인 전남은 지난 5년간 지역자원 시설세 1,400억 원을 걷어 영광군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가 다른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정이 비슷한 전국자치단체 20여 곳이 이의를 제기해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최대 20%까지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고창군과 부안군은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광역단체엔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난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들 보고 짐을 안고 가라고 하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시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의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원광대 학생을 비롯해 고 최수근 상병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순직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에서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최 상병 순직과 이후 수사 과정의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 입대한 최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이후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잇따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안전과 노조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우천시 콘크리트 작업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부실 공사로 입주민과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노조 탄압이 숙련공의 고용 불안을 낳았다며 불법 하도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모여 정부가 회계 공시와 조합 전임자 축소 등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K리그 역대 최다 우승, 5시즌 연속 우승. 이렇게 국내 프로축구 왕조사를 쏘은 전북 현대인데 올 시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리그 초반 5경기째 첫 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인데다 순위까지 최하위로 뒤처지면서 이젠 강등을 걱정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코너에서 올라온 공을 헤딩으로 골대 앞까지 연결하자 공격수가 슬쩍 발로 밀어넣습니다. 상대팀의 긴 패스에 속수무책, 수비수마저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두 번째 골을 빼앗깁니다. 잇따라 데인마크가 실패하면서 전북은 제주와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참패했습니다. 리그 5경기째 무승, 역대 최악의 성적이자 현재 12개 팀 중 최하위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팬들은 경기 내용에 더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은 중위권 전력의 제주를 맞아 볼 점유율 55대 45, 유효 슈팅 2대 9로 경기력은 물론 골 결정력조차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선 울산전에서도 수비수가 뒤로 공을 돌리다 골을 내주는 등 잦은 실책이 또다시 첫 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응원을 간절하게 하지만은 선수들한테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티아고와 에르난데스 등 브라질 용병과 국가대표급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했기 때문에 전북의 추락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멤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고요. 전북은 이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는 물러날 곳 없는 전북은 오는 일요일
강원FC를 홈으로 불러 다시 한번 리그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타이완 강진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종 신고는 50명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진까지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땅이 흔들리자 차들이 급하게 후진합니다. 산 위에서 계속 돌덩이들이 떨어져 내립니다. 급기야 집채만한 바위까지 차를 덮치고 맙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여성. 여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진 직후 대피했던 이 여성은 고양이를 구하러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因为它可能是地震的原因造成它楼板整个挤压造成的一个状态。按我们发现那个受困者的地方，它是没有一个完全没有一个逃生的一个空间呐。 현재까지 타이완 강진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100여 명이 연락이 닿았는데 고립돼 있고 46명은 연락이 끊어져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공식 집계와는 별도로 화롄현의 유명 산림 관광지 타이루거 국가공원에 최소 1,000명 이상이 고립됐다고 공원 측이 밝혔습니다. 본진 발생 후 오늘 오전까지 3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도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搜救的时候，还有我们现在余震相当的多，所以怕这个现在倾斜度越来越倾斜，怕有这个倒塌之虞，所以 타이완 구조 당국은 여진이란 악조건 속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문화키 시간입니다. 올해로 25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답게 영화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낼 가장 전주다운 영화를 선정하고 또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드러내기 어려운 아픔을 간직한 두 주인공의 우정과 연대가 담긴 영화.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시작을 엽니다. 폐막작으로는 독립영화제에서는 보기 드물게 캐나다의 로맨스 영화가 선정됐습니다. 독립예술영화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진중한 영화들이 많아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거의 찾기가 힘든데요. 그런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화적 재능을 오히려 선보일 수 있는 올해로 25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적인 거장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를 비롯해 43개 나라 232편의 영화가 전주 22개 상영관에 찾아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특별전과 전북 영화의 뿌리가 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 등 한국 고전 영화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이 한국 영화자의 걸작 중 하나로 뽑히는 이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전북 영화계의 뿌리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로 잘 알려진 전주 출신의 허진호 감독이 출연 배우, 관객과 함께 자신의 영화 등을 보며 봄밤 추억도 쌓을 예정입니다. 전주의 명소 곳곳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진구, 공승연, 이유미 배우 등 바로 엔터테인먼트 모든 배우들이 영화제 현장에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OTT의 폭발적인 성장과 정부의 지원금 삭감 등으로 영화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부터 지역 독립영화만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열고 독립영화인들이 연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영화 생태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신설해서 각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